일단 뭐 하루치의 상승률도 괜찮았습니다. 다우지수 0.8, S&P 1.2, 나스닥 1.5%, 뭐 급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죠? 급등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제 상반기 올 들어서 그럼 몇 퍼센트 올랐나 봤더니 다우지수는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. 3.8% 올랐는데 S&P 500 16% 가까이 급등하면서 2019년 이후에 최고치 기록했고요. 나스닥 무려 31.7% 급등을 하면서 40년 내 최고 상반기 기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지금 올 상반기는 계속 긴축 금리는 엄청나게 높아졌어요. 근데 이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금리에 되게 예민한 아이들이 많은 지수란 말이에요. 그런데 30% 급등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놀랐죠. 그 배경으로는 뭐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AI라는 테마가 등극을 하면서 AI가 결국은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.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약간 이렇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전히 이 쏠림에 따른 급등이다라는 점인데 하지만 이 AI는 의미가 좀 있죠. 뭔가 어떤 기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일시적일까?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. 다만 일쪽에서는 지금 약간 슈퍼버블이다. 너무 좀 거품이 꼈다. 뭐 이런 우려들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뭐 이런 시점일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그러면 다시 금요일장으로 넘어와서 금요일장은 왜 올랐을까 내용을 보자면 곳곳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, 둔화 신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긴축 그래도 7월, 9월, 11월 이때는 좀 마무리되겠지 라는 그 기대감에 어느 정도 힘을 보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연준에서 가장 주목하는 물가지표가 바로 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인데요. 이게 나왔습니다. 먼저 좀 보면 전년 대비로는 3.8%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요. 이게 전월에 4.3이었고 시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 4.6으로 예상을 했는데 웬걸 3.8을 기록을 한 거죠. 거기에다가 뭐 전월비로 해도 뭐 전월은 물론 예상치보다도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음식이라던가 뭐 에너지 이쪽 가격이 여전히 많이 하락을 한 데 따라서 이렇게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낮아진 것으로 좀 보이는데 다만 여전히 이 근원 개인 소비지출은 그냥 예상보다는 낮게 나오고 그래도 뭐 전월보다도 조금 떨어지고 해서 그래도 계속 둔화되고 있는 건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드라마틱한 하락은 나오고 있지를 않죠. 근데 사실 더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 실질적인 어떤 이 물가의 추세를 본다면 이 근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좀 보시면 녹색이 헤드라인 물가지수고 이 파란색이 근원 물가지수인데 지금 뭐 에너지, 음식 다 포함한 건 확실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지만 그 파란색 근원은 약간 이렇게 옆으로 기는 듯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좀 꺾여줘야지 물가에 대한 완전한 안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2% 아쉬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6월 미시간대가 집계하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나왔는데요. 이것도 역시 나쁘지 않았어요. 전월 대비로 다 떨어졌고 그냥 예상 수준에 부합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. 이런 신호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왔다. 그게 시장 심리, 투자 심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.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밖에도 금요일 날은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먼저 하나는 이거는 좀 악재인데요.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잘 소화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대법원이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이 대법원은 약간 보수주의들이 좀 현재 많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그냥 알아서 학자금 대출 다 탕감해줄게 안 갚아도 돼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걸 너희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야. 이거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라가야지 너 그냥 정부가 할 내용이 아니야 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제동을 걸었고 그렇게 돼서 일단 10월부터는 학자금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야 되는데
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4,400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. 규모가 4,300억 달러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570조 원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, 이 사람들 내가 빚을 졌는데 갚지 말래. 그러면 내가 원래 갚으려고 이렇게 뒀던 것들 이거 안 갚아도 돼? 이거 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소비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는데, 이제 갚아야 돼 라고 하면 소비 지출이 그만큼 위축될 수 있다는 점. 그럼 지금 긴축과 이게 맞물리면서 이 소비 경기가 조금 꺾인다라고 하면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, 이게 그래서 시장에는 악재였습니다. 악재였는데 뭐 정부에서는 뭐 이걸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지만 뭐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이 이거를 공약으로 내섰던 게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찾겠다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. 근데 이게 결국은 또 소비 경기 위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이슈도 저희가 좀 계속 봐야 할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대형 은행들이 뭐 배당을 줄줄이 이제 인상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. 일단 연준 내에서 진행을 했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이 대형 은행들 23개의 대형 은행들이 다 통과를 했죠. 어떠한 경기 침체가 와도 잘 견뎌낼 수 있어, 견고해 라고 다 통과를 한 건데, 그러니까 그럼 우리 주주들에게 배당을 더 올려야지, 이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배당, 분기 배당금을 최고 10% 정도 인상을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. 그러면서 이게 대형 은행 중에 최고 인상률입니다. 그래서 지금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참고하십사, 요거 하나 넣고요. 또 하나는 테슬라 소식입니다. 이건 사실 금요일장 이슈는 아니고요. 일요일 날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한 새벽쯤에 나온 내용인데, 이 테슬라는 월 초에 특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 초에 차량 인도 실적 먼저 공개하고 월말에 실질적인 2분기 실적을 공개를 하는데, 그러니까 사전 예고예요. 실적에 대한 차량 인도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. 이게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. 일단 2분기 때 고객에게 직접 판매해서 인도한 차량이 46만 6천 대로 나왔는데요. 이게 작년 2분기에는 25만 5천 대였고요. 지난 1분기에는 42만 3천 대였습니다. 차량 인도 많이 늘었어요. 시장에서는 약 44만 5천 대 정도 예상을 하면서 이게 약 45만 대 나오면 이거 시장에서 되게 반길 수준이야 라고 했는데 46만 6천 대가 나온 거예요. 테슬라 오늘 주가 기대할 만 할 법합니다. 그리고 차량 생산은 약 한 48만 대 정도 생산한 걸로 나왔는데, 요 갭은 이제는 그러면 일종의 재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, 테슬라가 또 생산과 인도에 있어서 약간 시간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요 생산보다 인도가 적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요. 요 차량 인도량이 정말 예상보다 많았다라는 점이 주목할 대목입니다. 다만 이게 차량 가격 인하에 따른 수요를 견인을 한 거잖아요. 그게 그래서 이게 마진이 어떻게 나오느냐, 이게 또 관건이다라는 얘기들을 나오곤 있는데, 일단은 요 차량 인도 실적 요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. 자,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월요일에는요,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요게 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고요. 다만 월요일 날은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합니다. 얘들이 이제 화요일이 독립기념일인데, 그래서 화요일에는 휴장을 하고 월요일에는 이제 오전장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내일은 방송을 하고 모레는 아마 쉬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6월 FOMC 회의 의사록 공개가 될 것 같고요. 이것도 꽤 중요할 것 같고, 목요일날 금요일날 요때 주요 지표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. 구인 이직 보고서, ADP,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,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, 요게 또 쏟아지기 때문에 아마 주 초반에는 시장이 조금 그냥 눈치 보게 하다가 주 후반쯤 가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주요 일정들이 다 수목금에 몰려 있어서. 그래서 요 일정들 참고하시면서 저희 이번 주 증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